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임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제3강 나임 데이터 전처리 실습편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나임 어나리시스 플랫폼 설치 버전이 5.4.2로 설명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5.8.3 버전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은 최신 버전인 5.8.3을 사용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잘레시아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잘레시아 블로그 링크는 하단 더보기란에 작성해 두겠습니다. 실습에 사용될 데이터는 총 두 가지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 정보 데이터 CSV 파일, 두 번째 학생 점수 데이터 엑셀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는 캐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워크플로우가 오늘 실습을 통해 완성할 워크플로우 전체 구조입니다. 사용할 노드를 미리 연결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임을 켜고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습을 위해 새 워크플로우를 생성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에디터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에디터 영역에 CSV 리더와 엑셀 리더 노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SV 리더의 컨피그레이션 버튼을 눌러 데이터 경로를 찾아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OK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Execute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노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다면 노드의 상태가 초록색 버튼을 띄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의 테이블 뷰를 보시면은 로우수와 컬럼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도 프리뷰 형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스태틱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데이터의 어떤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데이터인 학생 점수 데이터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불러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데이터를 병합하기 위해 조이너 노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피그레이션을 눌러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레프트 조인을 하기 위해서 이 레프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컬럼 이름이 중복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컬럼으로 묶어주는 머지 조인 컬럼을 옵션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합쳐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로우수가 1500건, 그 다음에 컬럼이 14개로 하나의 데이터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여러 노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노드를 먼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 스플리터를 사용해서 풀 네임이 있는 번호와 이름을 분류해 주도록 할 거고요. 컬럼 필터를 사용해서 필요 없는 컬럼을 지워주고 컬럼 리네이머를 사용해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컬럼명을 한글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컬럼 리솔터를 사용해서 데이터 컬럼의 순서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풀네임에 있는 데이터를 분류해 줄 거기 때문에 풀네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딜리미터는 저희가 언더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바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풀네임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 필터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컬럼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컬럼은 풀네임과 풀네임 어레이 0번 컬럼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컬럼을 익스크루드 박스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풀네임과 풀네임 어레이 0번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컬럼 리네이머를 사용해서 컬럼 이름을 한글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기존의 컬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 뉴네임 쪽에는 내가 바꾸고자 하는 컬럼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OK 버튼 누르고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던 컬럼명이 지금 한글로 바뀐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컬럼 리솔터를 사용해서 컬럼의 순서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좀 앞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의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컬럼을 선택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순서를 맞춰주시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의 순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스태틱스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오른쪽쯤에 보시면은 이제 미싱 밸류가 좀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노드가 미싱 밸류예요. 그래서 그 노드를 활용을 해서 저희 결측치를 좀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싱 밸류 노드를 가져와 줬고요. 이제 저희 결측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저희가 컬럼 세팅 부분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미싱 밸류가 있는 데이터가 수학 점수, 역사 점수, 물리 점수, 화학 점수, 생명과학 점수, 영어 점수, 지리 점수인데 얘네들을 한 번에 묶어주도록 할 건데 수학 점수에서부터 Shift를 누른 상태로 지리 점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Add 버튼 눌러서 결측치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저희는 저기 밑에 있는 Remove Row를 활용을 해서 결측치를 row를 제거해주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ow가 지금 1,500건에서 1,483건으로 줄어든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스 봐서 미싱 밸류가 정말 잘 제거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적으로 미싱 밸류가 제거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룰엔진, 스트링 매니플레이션, 매스 포뮬라를 사용해서 조금 더 딥한 다양한 전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룰엔진을 활용하여 성별 컬럼에서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으로 변환하는 더미형 컬럼을 새로 생성할 거고요. 다음으로 스트링 매니플레이션을 사용해서 장래희망 컬럼에 언노운을 한글로 장래희망 없음으로 변경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매스 포뮬러를 사용해서 수학 점수부터 지리 점수까지 전체 과목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에 대한 컬럼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이 메일이면 1, 아니면 여성이면 0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성별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성별에 메일, 남성이 들어있으면 있으면 1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아니면 0 또는 여성이면 0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true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컬럼 만들 거기 때문에 append 컬럼 해줄 거고요. 컬럼 이름은 성별 더미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별 더미라는 컬럼이 생겼고요. 1과 0으로 데이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스태틱스에서 유니크 값도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별 더미에서 유니크 값이 2개로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는 것 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요거 unknown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글로 장래희망 없음으로 이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스트링 매니플레이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장래희망 컬럼에 있는 unknown을 장래희망 없음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펑션 안에서 replace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replace를 찾아서 더블 클릭하여서 익스프레션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로 스트링, 이 자리에 컬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래희망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unknown이 들어가야 돼요. unknown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한글로 장래희망 없음 이렇게 넣어줄 거기 때문에 바꿔주고자 하는 값을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가 어펜드 컬럼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새로운 컬럼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리플레이스 컬럼을 선택해서 기존에 있는 컬럼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장래희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장래희망 컬럼에서 unknown이 장래희망 없음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 포뮬라를 사용해서 수학 점수, 역사 점수, 물리 점수, 화학 점수, 생명과학 점수, 영어 점수, 지리 점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평균 점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평균 점수를 낼 거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낼 수 있는 함수를 찾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를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수학 점수, 역사 점수부터 하나씩 차근하게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컬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린 새로운 컬럼 만들 거기 때문에 어펜드 컬럼 선택해 주시고 컬럼 이름은 평균 점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수학 점수, 물리 점수 이런 점수 데이터가 인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평균 점수가 convert to int를 해서 인트로 떨어질 수 있게끔 옵션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평균 점수라는 새로운 컬럼이 생긴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 포뮬라까지 사용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바 차트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와 같은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면 숫자로만 보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패턴이나 차이를 훨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바 차트는 장래 희망별 평균 점수를 확인하는 차트입니다. 바 차트를 통해서 어떤 장래 희망을 가진 학생들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는지, 반대로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장래 희망은 어떤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집계하여 축소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총 4가지 노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집계하고 바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드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 파일을 활용해서 장래 희망별 평균 점수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희망별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장래 희망을 우리가 그룹의 기준으로 넣어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인 매뉴얼 어그리제이션에 들어가서 평균 점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장래 희망별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평균 점수가 셋째 자리까지 소수점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둘째 자리 숫으로 한번 통일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처리를 할 수 있는 노드는 넘버 라운더이기 때문에 넘버 라운더를 켜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 자리까지 통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컬럼은 리플레이스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집계가 잘 됐는데 장래희망 기준으로 이제 ABC 순서대로 이렇게 쭉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평균 점수잖아요. 그래서 평균 점수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점수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할 거기 때문에 컬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오더에서 어센딩, 오름차순을 선택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점수 기준으로 작은 수부터 큰 값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장래희망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장래희망이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차트로 한번 제대로 예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바차트의 X축은 꼭 스트링 형식의 데이터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카테고리 디멘션 X축에 장래희망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include에는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될 Y축 역할을 하게 된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요. 이 상태를 저희 한번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지금 보면은 이 차트가 그렇게 친절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좀 여러 가지 버튼을 눌러보고 차트가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틀이 바 차트로 되어 있으니까 타이틀을 조금 먼저 수정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주었고요. 바 그룹에서 카테고리 밸류를 눌러서 차트를 조금 변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아까보다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좀 어떤 값들이 보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Show Bar Value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점수들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OK 버튼 한번 눌러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돋보기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오픈뷰 형식으로 차트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차트를 이미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 차트를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장래희망별 평균 점수가 오름차수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장래희망은 비즈니스 오너로 74.53점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래희망 없는 학생들이 79.21점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장래희망은 닥터로 89.36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이언티스트가 86.93점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장래희망은 80점대 초중반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장래희망 오더와 닥터 간의 점수 차이는 약 15점으로 장래희망에 따라 평균 점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서 나임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제3강 나임 데이터 전처리 실습편을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학생 정보와 학생 점수 데이터를 불러와 전체 데이터를 전처리 및 시각화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CSV 리더와 엑셀 리더로 데이터를 불러온 뒤 조이너 노드를 사용해서 하나로 병합하였고요. 셀 스플리터, 컬럼 필터, 컬럼 리네이머, 컬럼 리솔터를 활용해서 컬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미싱 밸류 노드로 결측치까지 처리를 하였고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는 룰 엔진으로 성별 더미 컬럼을 생성하였고 스트링 매니플레이션으로 장래희망 컬럼 값의 값을 일부 정리를 좀 변환을 해주었죠. 포뮬러로 전체 과목의 평균 점수 컬럼을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바이 넘버 라운더, 솔터, 바 차트 노드를 활용하여 장래희망별 평균 점수를 집계하고 바 차트로 시각화까지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차트로 시각화하면 숫자로만 보았을 때는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패턴이나 차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오늘 실습은 어떠셨나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잘 따라오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젠에서는 매월 무료 나임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깊이 있는 실습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어요. 더보기란에 오프라인 교육 신청 URL도 추가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